시속 155km, 탈삼진 9개. 그러나 KBO 역사에 남을 트리플 스틸의 희생양이 되다. 롯데가 선두권으로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분명 새로운 외인 투수인 감보아의 임팩트가 필요합니다. 선발 로테이션 또한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알렉 감보아는 KBO 데뷔 전 강력한 구위를 자랑했지만 치명적인 허점을 노출하며 충격적인 신고식을 치렀죠. 그리고 또 한 명의 키플레이어 김진욱의 복귀전도 놓칠 수 없습니다. 롯데의 마운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새로운 외국인 투수 알렉 감보아. 그의 KBO 리그 데뷔전은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9위 하나는 진짜다. 최고 시속 155km에 달하는 강력한 패스트볼, 그리고 슬라이더와 커브까지 섞인 구종은 분명 빛났습니다. 그날 경기에서 무려 9개의 탈삼진을 잡아낸 것만 봐도 그의 공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죠. 특히 좌타자 상대로는 거의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삼성의 주력 좌타자들을 상대로는 정타조차 허용하지 않으며 타이밍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1회 첫 타자 김지찬을 루킹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시작부터 인상적인 투구를 선보였고, 이후 김성윤, 르윈 디아즈 등 리그 상위권 타자들을 연속으로 막아내는 장면에서는 잠재적 에이스로서의 기대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구속만 빠른 게 아니라 슬라이더의 예리함, 커브의 각도, 그리고 커맨드도 특정 구간에서는 안정감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그의 체력과 구위 유지 능력도 눈여겨볼 만한 장점이었습니다. 5회까지 89개의 공을 던지면서도 150km대 구속을 계속 유지한 점은 스태미너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흔히 외국인 투수들이 시즌 중반 이후 구속 저하와 컨디션 기복을 겪는 것과 달리 감보아는 체력적으로는 문제 없다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또한 눈여겨볼 부분은 데이터상의 우타자 상대 기록입니다. 데뷔전에서는 우타자 상대 제구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마이너리그에서의 좌우타자 상대 스플릿을 보면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2024년 마이너리그 기준 우타자 상대 피안타율은 2할 1푼 1리. 좌타자와 비교해도 오히려 더 좋은 수치였죠. 즉, 이날의 고전은 단발성일 가능성도 있으며 리그에 적응해 나가면 충분히 우타자 상대의 실적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감보아는 무엇보다 롯데의 구멍난 선발진을 메워줄 유일한 희망입니다. 개막전 선발이었던 찰리 반지가 부상으로 방출된 상황에서 감보아에게 거는 기대는 단순한 외국인 선수 한 명의 몫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팀의 운명을 짊어진 일선발 자원인 셈이죠. 김태형 감독 역시 감보아에게 일선발로 마운드를 끌고 가야 한다고 직접 주문할 만큼 무게감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감보아의 멘탈입니다. 데뷔전에서 3중 도루라는 굴욕적인 장면을 허용하고도 이후 3회부터는 다시 안정된 투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피칭 능력 외에도 마운드 위에서의 회복 탄력성과 정신력 또한 갖추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감보아는 롯데가 기다려온 에이스감 투수입니다. 속구의 위력, 변화구 완성도, 체력, 그리고 마운드에서의 회복 능력까지 여러 면에서 가능성을 확인시킨 데뷔전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강점을 어떻게 유지하고 리그에 빠르게 적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빠른 강속구를 던질 줄 아는 투수라도 KBO 리그는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리그입니다. 감보아의 데뷔전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날카로운 탈삼진 쇼 뒤에는 KBO 역사에 길이 남을 트리플 스틸이라는 굴욕이 자리했습니다. 감보아는 자신의 투구 루틴을 고수하다가 주자들의 빈틈을 허용하며 실점으로 직결된 뼈아픈 장면을 연출했죠. 바로 여기서 감보아의 치명적인 약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약점은 투구 루틴의 리듬입니다. 감보아는 투구 전 준비 동작에서 허리를 깊숙이 숙이고 고개를 숙이는 특유의 동작을 반복합니다. 마치 종이접기처럼 허리를 접었다 펴는 이 동작은 주자가 없을 땐 상관없지만 주자가 있을 때는 상황 파악이 늦어지는 치명적인 단점이 됩니다.
삼성의 코칭 스태프와 주자들은 이 점을 간파했고 결국 역사적인 3중 도루로 연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약점은 우타자 상대 제구력입니다. 이날 경기에서 감보아는 좌타자 상대론 위력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우타자에겐 실투와 몸에 맞는 볼넷이 속출했습니다. 실제로 2회 박승규와 이성규에게 연속 출루를 허용하며 만루 위기를 자초했고 이성규에게는 원볼, 투스트라이크의 유리한 카운트에서조차 몸에 맞는 공을 던졌습니다. 이는 결정적인 집중력 부족이자 카운트가 유리한 상황에서조차 공을 놓치는 불안한 제구를 뜻합니다. 이러한 약점들은 단지 기술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리그 적응도와 KBO 스타일에 대한 이해 부족도 문제입니다. 한국 야구는 발야구, 기민한 주루 플레이, 집요한 분석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단순히 빠른 공 하나만으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미 삼성은 경기 전 감보아의 투구폼과 루틴을 분석해 발야구로 흔들겠다고 선언했고 그 시나리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발적인 해프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준비 동작 루틴을 교정하지 않는 한 주자 있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도루와 심리전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루틴을 갑자기 바꾸는 건 투수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밸런스 붕괴를 불러올 수도 있는 굉장히 민감한 작업입니다. 롯데 코칭 스태프와 감보아는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셈이죠. 교정할 것인가? 유지하고 극복할 것인가? 이외에도 감보아는 경기 운영 능력에서 미숙함을 드러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숨을 고르고 템포를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했고 포수 유강남과의 호흡도 완전히 맞지 않았습니다. 트리플 스틸 장면에서도 유강남이 소리를 질러 경고했지만 감보아는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의사소통 미흡, 즉 언어의 장벽과 쌓인 이해도 부족에서 오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경기 중반 이후에는 우타자 상대로 구종 선택의 다양성 부족도 드러났습니다. 변화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속구와 슬라이더 일변도로 가면서 공략당할 빌미를 제공했죠. 이후 체인지업을 섞으며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초반의 단조로운 리듬은 이미 실점으로 이어진 후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멘탈 컨트롤 문제입니다. 트리플 스틸 이후 감보아는 크게 흔들렸고 폭투까지 범하며 자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리 공이 빠르고 탈삼진 능력이 뛰어나도 위기 상황에서 흔들리는 멘탈은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KBO에서는 팬들의 시선과 언론의 관심, 그리고 반복되는 분석에 시달려야 하기에 멘탈이 약하면 롱런이 어렵습니다. 감보아는 KBO 데뷔전에서 양날의 검을 휘둘렀습니다. 빠르고 날카로운 구위는 희망이었지만 루틴, 제구, 멘탈, 운영 능력 등 여러 면에서 치명적인 약점들이 노출된 경기였습니다. 이 약점들은 단순히 훈련 몇 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롯데가 감보아를 어떻게 조율하고 성장시킬지가 시즌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알렉 감보아가 희망과 불안을 동시에 보여줬다면 김진욱의 등판은 뼈아픈 현실을 다시 한번 드러낸 장면이었습니다. 입대를 미뤄가며 시즌에 올인한 김진욱은 올 시즌 초반 잠깐 반짝했지만 4월 이후 급격히 무너졌고 2군에서도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일 경기에서 콜업돼 마운드에 다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또다시 무너짐의 반복이었습니다. 롯데가 김진욱을 다시 1군에 올린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2군에서 계속 안 좋다고 놔둘 수만은 없다는 김태형 감독의 말처럼 투수 자원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가능성에 거는 한 번 더의 기회였죠. 선발진은 감보아의 합류로 조금 숨통이 트였지만 불펜진은 여전히 불안정했고 김진욱은 불펜에서 변화를 줄 수 있는 카드로 고려됐습니다. 그러나 실전은 냉혹했습니다. 팀이 1대4로 뒤진 7회 마운드에 올라온 김진욱은 선두타자 김지찬에게 좌익수 방면 2루타를 허용하며 흔들렸습니다. 공식 기록은 안타지만 빅터 레이에스의 실책성 수비도 겹쳐 김진욱의 운이 따르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이어 이재현의 희생번트와 김성윤의 내야 안타로 실점, 그리고
르윈 디아즈에게 결정적인 투런 홈런을 맞으며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날 김진욱의 기록은 1이닝 3피안타 3실점 2탈 3진, 수치상으론 흔히 말하는 불펜이 망친 날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저 숫자가 아닙니다. 구질의 완성도와 제구, 그리고 멘탈 모두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없었다는 점이 더 큰 우려입니다. 홈런을 맞은 커브는 한가운데 몰리며 디아즈의 스윙 궤적에 완벽히 들어맞았고 빠른 공도 공끝이 무딘 듯 정타를 허용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김진욱의 이닝 소화력과 역할 정체성 문제입니다. 선발로는 무너졌고 중간 게투로도 위기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뒤따릅니다. 그렇다고 마무리나 셋업맨으로 쓸 만큼의 위압감도 아직은 부족합니다. 구위 자체는 잠재력이 있지만 프로 투수로서의 완성도는 여전히 1군 기준에 못 미친다는 냉정한 평가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이민석이 김진욱 대신 선발 기회를 받아 4경기에서 1승 1패 평균 자책점 6.64를 기록 중입니다. 눈부신 성적은 아니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이닝 소화는 해주는 점에서 팀에 안정감을 주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형 감독도 이민석을 보면서 김진욱의 활용 방안을 정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김진욱의 향후 입지는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단지 김진욱 개인의 부진에 그치지 않습니다. 롯데 전체 마운드 운영의 구조적 불안함을 상징합니다. 그동안 선발 마운드의 붕괴로 불펜의 과부하를 통해 매 경기마다 투수 운영에 극심한 부담이 따릅니다. 롯데가 중위권 싸움을 넘어 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감보아의 빠른 적응은 물론 김진욱 혹은 그 대체 자원의 확실한 부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김진욱은 입대를 미룬 선택을 통해 스스로 커리어를 걸었기 때문에 지금의 부진은 단순한 성적 이상의 타격입니다. 시즌 내 다시 기회를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번 등판은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절박함으로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155km 강속구도 폭투 한 방이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알렉 감보아는 롯데의 에이스가 될 자질을 보여줬지만 동시에 KBO 스타일에 적응하지 못하면 언제든 위태로워질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김진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팀은 간절하고 기회는 한정적입니다. 롯데의 시즌 반등, 결국 마운드가 답입니다. 감보아의 적응, 김진욱의 재기, 이 모든 과제가 해소되어야 롯데는 진짜로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